종부세 이렇게 계속적으로 내야 되냐? 아닙니다. 이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카드가 어떤 방향으로 나올 건지 형평성에 엄청나게 어긋나는 일 아닙니까? 자산 가치가 18억밖에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30억 가지고 있는 분보다 종부세를 더 많이 내냐고요. 종부세 완화 카드는 없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나중에 나올 겁니다. 이 윤석열 정부의 앞으로 종부세 카드가 어떤 방향으로 나올 건지 한번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종부세와 재산세 이거 통합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죠. 이거 이중과세다. 재산세와 통합 추진하겠다. 근데 이거는 이 종부세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시행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차츰차츰 추진될 사항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세부담 상한 인하를 발표했었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 종부세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시행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따라서 1주택 그리고 2주택자 이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지금 현재 150%인데 50%로 인하해 주겠다라고 밝혔고요.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3주택자 지금 현재 세부담 상한 300%입니다. 이거 200%로 인하해 주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1주택자 장기 보유자에 대한 납부 이연 이거는 앞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문재인 정부가 완화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겠다. 이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다시 되돌리겠다라고 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 종부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차츰차츰 세율이 인하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 이걸 95%로 동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는 종부세법 시행령 제2조의 4 이거를 개정하면 되는데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취임이 되면 바로 손질을 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이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완화안 카드는 사실 손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2021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그냥 다시 산정하겠다라는 발표만 있는 것 뿐이지 완화를 해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완화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손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율을 인하해 준다면 아마도 지금의 이 종부세 확 인하가 될 소지가 매우 높습니다. 이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하한선이 40%에 상한선이 80%입니다. 그리고 이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하한선이 60%에 상한선이 100%입니다. 근데 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손질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 지금 공제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100%입니다. 올해. 따라서 제가 보기엔 이 지금 박근혜 정부 시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인 80%까지 저는 인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바로 5월 달에 취임해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손질을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이 종부세보다 훨씬 더 많이 인하될 소지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이 보유주택 코스에 따른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으로 좀 전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뜻은 뭐냐면 다주택자에 대한 조세 형평성의 문제를 좀 바꾸겠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쉽게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는 보유주택이 많으면 주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종부세에 대한 세율을 중과시켜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보유주택 코스에 대한 차등 과세가 없었습니다. 중과라는 게 없었어요. 가액 기준, 그냥 공시가격 합산 기준으로 종부세율을 매겼습니다. 똑같이. 따라서 1주택자건 다주택자건 이 주택 수에 따라서 종부세를 매기는 게 아니라 이 공시가격 합산에 따라서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과세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쉽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근혜 정부 종부세 모든 주택에 따라서 세율이 똑같이 적용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와 2주택자는 세율이 이렇게 0.6에서 3%로 되는데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는 세율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죠? 중과가 되어버렸죠. 자,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똑같이 모든 주택에 따라서 세율이 동일하게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손질을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따라서 지금의 이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이 세율을 박근혜 정부의 세율로 바꾸겠다라는 얘기와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더 쉽게 여러분들이 체감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보유주택 코스에 따른 차등과세에 대한 조세 형평성 문제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1주택자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인데 강남에 30억짜리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신 분이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공제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시가격 70%로 잡아서 21억이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제 금액은 11억이 공제가 되죠. 자, 그렇다면 과세표준은 10억이 됩니다. 따라서 6억에서 12억의 세율이기 때문에 1.2%의 세율을 받게 됩니다. 누진세율 300만 원을 공제하게 된다면 농특세 20%를 해서 종부세가 약 1,08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70세가 넘어가고 15년 이상 거주를 하셨다라고 가정할 경우에 이 장기 보유 공제와 함께 고령자 공제 총 합산 80% 공제를 받습니다. 그럼 1,0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200만 원. 만약에 아예 지금 60세가 넘어가지 않고 5년 미만 정도의 보유를 하셨다라고 가정한다면 1,0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라고 만약에 가정을 하고 강북에 9억짜리 시가 9억짜리 아파트에 본인이 살고 계시고요. 9억짜리 아파트 투자에 임했다라고 가정을 해서 두 채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산 가격이 18억입니다. 18억. 공시가격 70%에서 13억으로 잡았습니다. 공제 6억이 됩니다. 다주택이기 때문에. 과세표준 7억이 됩니다. 7억이니까 6억에서 12억의 세율이다 보니 2.2%예요. 앞전에 얘기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이 다주택 중과세율로 인해서 2.2%를 냅니다. 자, 강남에 30억에 있는 지금 1주택자의 세율 1.2%입니다. 세율의 차이가 워낙 큽니다. 그리고 480만 원의 누진공제를 하게 되면 농특세 20% 추가해서 종부세 1,200만 원 나옵니다. 1,200만 원. 어떻게 자산가격 18억과 30억의 차이에서 종부세가 어떻게 18억짜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 200만 원을 더 내냐고요. 200만 원을. 여기에 만약에 70세 이상의 15년 이상 거주를 하셨다라고 가정을 할 경우에 200만 원밖에 안 나온다고. 200만 원. 종부세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형평성에 맞냐는 얘기입니다. 형평성에 엄청나게 어긋나는 일 아닙니까? 자산 가치가 18억밖에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30억 가지고 있는 분보다 종부세를 더 많이 내냐고요. 여기에 만약에 뭐 강원도 원주에 6억짜리 아파트, 그리고 뭐 저기 경상북도 구미에 뭐 저기 6억짜리 아파트, 저기 어디에요 뭐 창원 뭐 마산 쪽에 6억짜리 아파트 세 채 들고 있는 분 1,200만 원 낸다고. 그런데 강남에 30억짜리 그냥 한 채 갖고 있는 분들, 30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는 분들 1,000만 원밖에 안 낸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 이 반발이 엄청나게 거센 겁니다. 이 조세 저항이 엄청나게 거셀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추진하고자 하는 얘기는 뭡니까? 이런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을 손질을 보겠다. 따라서 다주택자에 따른 이 중과세율 없애버리겠다라는 얘기겠죠. 없애버리고 박근혜 정부 시기처럼 세율을 똑같이 매기고 공시가격 합산으로, 공시가격 합산 얼마예요? 13억. 21억이잖아요. 당연히 세율이 여기가 더 높아야지 정상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 형식으로 손질을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에 대한 이제 앞으로 종부세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전에 보신 것과 같이 이런 보유주택 코스에 따른 차등과세 이런 부분은 종부세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회 통과가 되려면 의석수가 많아야 되는데 민주당이 지금 다석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2024년 정도의
가서야 아마도 실행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 종부세 완화 카드와 함께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게 양도세 완화 카드였습니다. 양도세 완화. 근데 이 양도세 완화와 종부세 완화를 함께 쓸 수가 없어요. 사실상. 함께 쓴다면 집값은 폭등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는 집값이 안정화되기 위해서 완화 카드를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이 종부세법을 지금 당장 개정시킬 수 없는 일인 거고, 만약에 개정시킨다라고 하더라도 종부세법 개정하면 누가 집을 팔겠습니까, 사실. 그죠? 집 매도하실 분들이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양도세 완화 카드를 먼저 손질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양도세 한시적 2년 유예, 이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아마 5월달 취임하고 나서 2년 양도세 2년 중과 배제 혜택 분명히 바로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2년 동안 이렇게 종부세에 대한 다주택자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양도세 완화 혜택을 부여받을 때 당연히 매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렇게 아마 손질을 볼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에 다주택자의 물건들을 좀 출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 양도세 2년 유예 기간이 만료가 되는 시점이 2024년 한 5월 정도가 돼서 만약에 2년 정도의 유예 기간이 끝나겠죠. 자, 그러면 2024년 4월 10일 날 뭐가 있냐면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만약에 다석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법들 전부 다 빠르게 개정될 소지가 매우 높아질 겁니다. 그렇다면 또 다주택자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조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 이 종부세에 대한 문제가 좀 더 완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나는 이걸 손질을 조금 본다라고 하더라도 나는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느끼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당연히 양도세 한시적 중과 배제가 나올 때는 양도를 하셔야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나는 2년 정도는 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 좋은 물건은 매도를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종부세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손질을 볼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시기가 2024년 정도가 돼서야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시기에 분명히 종부세에 대한 부분을 손질을 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카드는 없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나중에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기다리십시오.